워싱턴과 카라카스 사이에 얼어붙었던 기류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져 온 적대적 관계를 뒤로하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외교적 접점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대화 재개를 넘어 중남미와 전 세계 에너지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전략적 유턴으로 평가받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을 독재 체제로 규정하고 강력한 경제 제재를 통해 압박해왔으나 최근의 움직임은 철저한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선회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이미 구체적인 합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 2023년 10월 베네수엘라의 석유 및 가스 부문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너럴 라이선스 44번을 공식 발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공사인 PDVSA PDVSA가 국제시장의 원유를 다시 수출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들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베네수엘라 내부의 민주적 선거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조건부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공급망 불안이라는 더 큰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는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은 2022년 3월 카라카스를 전격 방문하여 마두로 대통령과 직접 면담을 가졌으며 이는 제재 강화 이후 수년 만에 이루어진 첫 공식 접촉이었습니다. 당시 면담 이후 미국인 수감자들이 석방되는 등 물밑 교류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관계 복원은 도덕적 명분보다는 국가적 실익을 우선시하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대변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던 바이든 정부가 마두로 정권과 손을 잡은 것은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중남미 내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관계 복원 선언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전개될 석유 판도의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옥죄던 석유 수출의 빗장이 마침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단행한 에너지 제재의 한시적 완화 조치는 글로벌 원유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공사인 PDVSA PDVSA가 국제 금융망을 통해 원유 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사실상 국제 유가 시장에서 불량 국가로 낙인 찍혔던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공식적인 면죄부 발행과 다름없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발행한 제너럴 라이선스 44번은 단순한 서류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 조치 이후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량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며 중남미 석유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베네수엘라의 일일 원유 수출량은 제재 이전 수준인 약 80만 배럴까지 일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향하는 유조선 행렬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에너지 공급망의 축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가솔린 가격 안정을 위해 베네수엘라라는 거대한 유전을 국제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실용적 선택을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제재 완화가 베네수엘라 내부의 공정한 선거를 보장받기 위한 당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가 이념적 대립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귀환은 중남미 내 중국과 러시아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재를 피해 헐값에 베네수엘라 기름을 가져가던 암시장 세력 대신 미국 정유사들이 합법적인 구매자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이를 기회 삼아 외화 벌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권의 생존력을 높이는 동시에 서방 경제권으로의 일부 회귀를 의미합니다. 석유라는 강력한 무기를 쥔 베네수엘라의 행보가 향후 글로벌 유가 안정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석유 공룡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복귀는 단순한 기업 활동 재개 이상의 상징성을 가집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2023년 11월 보도에 따르면 쉐브론은 베네수엘라 현지 합작 투자 법인을 통해 일일 원유 생산량을 15만 배럴까지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특수 면허 덕분입니다. 쉐브론은 이 조치를 통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공사인 PDVSA PDVSA와 공동 운영하는 유전에서 직접 채굴과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정치의 비정한 실용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쉐브론의 최고 경영자인 마이크 워스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베네수엘라에서의 운영 확대가 미국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로 쉐브론이 생산한 베네수엘라산 중질유는 멕시코만 연안에 위치한 미국 내 정유시설로 직접 운송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적대적 관계였던 두 나라 사이에서 거대 자본이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치로 증명되는 회복세는 더욱 놀랍습니다. 쉐브론의 현지 가동률은 제재 완화 조치 이후 불과 1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전체 산유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마두로 정권의 외환난을 해소하는 핵심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에는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쉐브론이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는 베네수엘라 정부로 직접 유입되는 대신 과거 베네수엘라가 쉐브론에 졌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결국 쉐브론의 귀환은 경제적 실리와 채무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미국의 계산된 포석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활용해 자국 정유 산업에 숨통을 틔우면서도 마두로 정권에 현금이 대량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국가의 외교 정책과 완벽히 결합된 이번 사례는 향후 중남미 자원 외교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쉐브론이라는 석유 빨대가 베네수엘라의 깊은 유전에서 길어 올리는 것은 단순한 기름이 아닌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 그 자체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손을 잡은 기술적인 이유는 베네수엘라 땅 밑에 묻힌 독특한 원유의 성질에 있습니다. 에너지 정보청인 EIA의 2024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밀도가 높고 점성이 강한 전형적인 중질유로 분류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질유 공급은 과잉 상태에 가깝지만 복잡한 정제 과정을 거쳐 항공유나 디젤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중질유는 공급망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미국 멕시코만 연안에 밀집한 대형 정유시설들은 바로 이 베네수엘라산 중질유를 처리하는 데 최적화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유시설들의 특성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동기가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정유사들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특성에 맞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고도화 설비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설비들은 가벼운 경질유보다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중질유를 원료로 사용할 때 가장 높은 공정 효율과 수익성을 냅니다. 에너지 분석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내 셰일 오일 생산량이 기록적임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기름을 수입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정유 궁합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공급망의 공백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산 원유 유입이 끊기자 미국 정유사들은 값비싼 대체재를 찾거나 설비 가동률을 낮춰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내 가솔린과 디젤 가격이 상승하며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IEA 자료는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수입 재개가 미국 내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수치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중질유는 국제 정치의 논리를 뛰어넘는 산업적 필수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이 마두로 정권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면서도 석유 거래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자국 정유 산업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의존도가 외교적 결단을 강제하는 형국이며 이는 베네수엘라가 가진 가장 강력한 생존 카드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검은 황금은 정유 공장의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는 유일한 윤활유로서 그 가치를 다시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밀월 관계 뒤에는 민주주의 가치와 에너지 실익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 복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2023년 10월의 바베이도스 합의는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권이 공정한 대통령 선거 로드맵에 서명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합의를 명분으로 석유 제재를 전격 완화했으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약속 이행 여부는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공직 출마를 15년간 금지한다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합의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을 사법적 범죄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정권의 폭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마두로 정권이 바베이도스 합의를 위반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2024년 4월에 제재를 일부 재가동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미국 석유기업 쉐보론 등에 부여된 개별 영업 허가는 유지되는 등
에너지 실리를 놓지 않으려는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정치적 억압과 석유 거래는 기묘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 제부과 움직임에 대해 워싱턴이 약속을 어겼다고 반박하면서도 석유 수출을 통한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야권 탄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으로 향하는 유조선 행렬이 멈추지 않는 것은 조 바이든 정부가 직면한 딜레마를 상징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교 정책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도 가솔린 가격 안정을 위해 독재 정권의 석유를 받아들여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선거는 국제 석유 시장의 안정성을 담보로 한 거대한 도박판이 되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야권 후보를 배제하면서도 제재 완화의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에너지 가격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바베이도스 합의가 선언했던 공정한 선거라는 목표는 검은 액체인 석유의 이권에 가려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명분보다는 실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현장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는 석유 패권 다툼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산 원유가 퇴출당하면서 생긴 거대한 공백을 베네수엘라가 빠르게 메우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2024년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정유사들은 과거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중진류와 진공가스 오일의 대체제를 찾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성질이 유사한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미국의 가장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과거 러시아 국영 석유 기업 로스네프트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깊숙이 관여하며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했던 전략은 이제 미국의 실용주의 외교에 의해 역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수입선 변경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전면적인 재편을 의미합니다.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산 원유 중 상당량이 다시 미국, 멕시코만 연안으로 기술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서방 세계의 전략적 선택이 베네수엘라라는 잠재적 파트너를 다시 무대로 불러낸 결과입니다.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는 동시에 자국 내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이번 외교적 유연성의 핵심 목표임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 증가는 러시아산 에너지 금지 조치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반 기준으로 베네수엘라의 대미 석유 수출은 1일 24만 배럴 수준에 도달하며 러시아산 수입 금지분의 상당 부분을 직접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게는 강력한 외교적 지렛대를, 미국에게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실무적 통로를 제공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집중하는 사이 미국은 중남미 뒷마당에서 러시아의 핵심 우방이었던 베네수엘라를 자국 경제권으로 끌어들이는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결국 러시아의 공백은 베네수엘라에게는 정권 생존의 기회가 되었고 미국에게는 지정학적 승기를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는 러시아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조치를 신식민주의적 약탈이라 비난하며 베네수엘라 내 자국 자산 보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이 비정한 게임에서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의 빈자리를 채우는 동시에 서방과 동방 사이에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정교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포성이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의 유전에서 검은 황금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지만 정작 기름을 뽑아 올릴 그릇은 처참하게 망가진 상태입니다. 비주얼 캐피탈리스트와 CSIS의 2026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3천억 배럴 이상의 확인 매장량을 보유하고도 일일 생산량은 과거 전성기의 3분의 1 수준인 96만 배럴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본 부족을 넘어 수십 년간 이어진 관리 부실과 기술진 유출, 그리고 전력망 붕괴가 빚어낸 구조적 재앙의 결과입니다. 한때 일일 350만 배럴을 쏟아내던 황금기는 이제 낡은 파이프라인과 녹슨 저장 탱크 사이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현장의 실태는 상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오리노코 벨트의 중지류 채굴의 필수적인 가열 시설과 가스 압축기는 부품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되었고 원유를 운송하는 주요 배관들은 부식으로 인해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석 기관인 알자지라의 2025년 9월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공사인 PDV사 PDVSA는 숙련된 기술 인력의 약 70% 이상을 잃었으며
남은 인프라조차 기본적인 유지 보수가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정유 공장 5곳의 가동률은 2026년 초 기준으로 바닥을 치고 있어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국민이 쓸 휘발유를 수입해야 하는 기막힌 모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제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JP 모건과 주요 싱크탱크들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수준으로 복구하는 데만 최소 4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수리를 넘어 전력 공급망과 항만 시설, 심지어는 무너진 교육 체계까지 전면 재구축해야 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2026년 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카라카스를 방문하여 시설 복구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현장 조사 결과는 단기간 내에 유의미한 생산 증대가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결론으로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땅속의 보물일 뿐 당장 글로벌 공급망을 구원할 구원투수가 되기에는 인프라의 상처가 너무나 깊습니다. 쉐브론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들이 직면한 것은 노후화된 장비와 불안정한 전력이라는 거대한 벽입니다. 매장량 1위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노후화된 설비의 비명은 자원 부국이 기술과 관리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 몰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검은 황금이 다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시간과 함께 단순한 제재 완화를 넘어서는 글로벌 자본의 전폭적인 심폐소생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베네수엘라는 국제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거대한 전환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AP 통신과 NPR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퇴진 이후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외교 관계를 전격 복원하며 새로운 에너지 동맹의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방대한 석유 자원을 활용해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이른바 에너지 도미넌스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나 민주화 지원을 넘어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타국의 자원 패권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비정한 실용주의의 정점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은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완전히 거세하는 데 있습니다. 2026년 1월 발행된 오펙 OFAC의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기존 우방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끊고 미국과 독점적인 석유 파트너십을 맺을 것을 제재 해제의 절대적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거대한 에너지 저장고로 편입시켜 국제 유가 결정권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국가들로부터 빼앗아 오겠다는 계산된 포석입니다. 골드만삭스의 2026년 1월 분석은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생산 회복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유가에 강력한 하방 압력을 가해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전망 뒤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2026년 초 기준으로 1일 90만 배럴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이를 유의미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백억 달러의 자금과 최소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저렴한 기름값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너진 인프라라는 기술적 한계와 주권 침해를 우려하는 베네수엘라 내부의 저항이라는 정치적 파고를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실제로 카라카스 현지에서는 새로운 임시정부와 미국 기업 간의 자원 독점 계약에 반대하는 학생 주도의 시위가 이어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 복원은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 유가 통제라는 차가운 엔진을 숨긴 거래입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에게 베네수엘라는 더 이상 타도해야 할 독재 국가가 아니라 자국 경제의 안정과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장착해야 할 가장 강력한 부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검은 황금을 향한 미국의 집요한 추적이 중남미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지금, 베네수엘라가 진정한 주권을 회복할지 아니면 거대 강대국의 에너지 종속국으로 남을지는 이제 막 시작된 이 비정한